옆면 충치, 레진 하면 충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런 옆면 충치가 있을 때는요, 레진으로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이 노출된 경우, 이 빨간 게 신경이거든요. 이럴 때는 신경치료를 MTA로 마무리한 다음에 기둥 레진하고 옆면 레진 하면 됩니다. 자, 환자가 왔어요.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여기 24번, 25번에 옆면 충치가 있는 것이 보이죠? 15세네요. 그리고 여기도 충치가 있는데 파노라마 상에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네요. 실제 사진을 보면은 여기 24번 근심 쪽하고 25번 근심 쪽에 충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15번에도 있네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여기 25번의 근심 쪽, 25번의 원심 쪽 이렇게 설명하면 방향이 헷갈리죠. 24번 치아의 근심, 영어로 메지알이라고 하죠. 이것은 미들에 가까운 쪽, 그러니까 앞쪽을 말합니다. 근심은. 그리고 원심은 미들, 중앙선에서 멀어지는 쪽, 디스탈이라고 하죠. 여기 원심 쪽. 자, 25번은 이제 근심 쪽에 충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충치 치료를 할게요. 그래서 24번 원심, 그 다음에 25번 근심을 레진 충전했어요. 네, 이걸로 치료 완료입니다. 굳이 인레이를 하거나 크라운을 씌울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경우 인레이를 하면은 뭐 그냥 진료인데 신경이 죽지도 않은 이런 치아를 신경을 죽이고 크라운을 씌운다. 그러면 과잉 진료죠. 자, 오른쪽에 15번 치아를 보도록 하죠. 여기는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파보면 충치가 깊어요. 여기 조금 노란 거 있잖아요. 이 부드러운 부분. 이 부분은 아직 제거가 안 된 충치예요. 그래서 이거마저 제거하면 신경이 보일 건데 굳이 이걸 제거하지 않아도 이미 신경이 노출이 돼 버렸죠. 바깥쪽에 신경관, 안쪽에 신경관. 벌써 신경관이 두 개 있는 게 보일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치가 커질 때까지 치과를 안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판 게 아니고 바깥쪽만 이렇게 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미 신경이 노출이 된 상태였죠. 그래서 처음에 파기 전에 엑스레이를 보면 바깥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파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충치가 깊은 상태에서 왔어요. 자, 여기 보면 뿌리끝 염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오진이죠. 이건 상악동이라는 치아의 구조예요. 뿌리끝 염증은 아직 없었지만 신경까지는 이미 오염이 되어 있었다. 네, 신경치료 100%입니다. 여기 14번 치아는 깨끗한 상태의 자연치고요. 자, 여기 상악동 먼저 넘어가죠. 설명하고 넘어가죠. 여기 상악동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자, 여기 15번 치아를 신경치료 MTA 요 부분이 하얗게 신경관을 메꾼 거 있죠. 옆에 14번 자연치아와 비교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기를 MTA라는 재료로 메꿨고요. 자, 여기 나사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이제 기둥이죠. 포스트 하고 그 주변을 레진으로 막았어요. 포스트 앤 레진 코어를 하고요. 치아 옆면 14번과의 경계면 여기를 막아주지 않으면 음식물이 끼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옆면 레진을 해서 막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경 치료를 할 때 신경관을 두 개를 찾아서 여기를 막고요. 여기다 기둥 세우고 레진 채우고 옆면 레진 또 채우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옆면 충치 레진 하면 충분. 이렇게 신경까지 가지 않은 경우는 레진으로 막으면 끝나고요. 이렇게 신경까지 간 경우는 신경치료를 MTA로 마무리한 다음에 기둥 레진 여기 채우고 옆면은 옆면 레진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만 마칠게요.